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당당하게 노래 부르고 싶지만 그러기에 무릎이 쑤셔도 너무 쑤시고 아프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무려 80%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노년을 방해하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자. 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처럼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몸에 하나둘 이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무려 80%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건강 A to G 시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방해하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든든한 병원 김지환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일단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무릎 관절이 많이 퇴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림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면 퇴행성과 관절염 이 두 단어가 조합된 단어입니다. 관절염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하셨겠지만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붓기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면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 주름살이 생기듯이 관절에 연골이 닳고 그에 따라서 연골이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것을 통칭하여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정상적인 관절의 모양은 그 관절 연골이 유지되고 추가적인 뼈의 돌출이나 마모가 없는 상태이고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연골이 유지되어서 정상 관절 간격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됐을 때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연골이 닳고 뼈끼리 맞닿으며 많이 진행될 경우에는 뼈까지 마모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뼈가 다른 부위 주변에는 뼈가 자라게 되는데 이를 골극이라 하고 골극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의 전체가 두꺼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은 뼈가 자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골관절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관절염 환자가 4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을 보고하고 있고 2015년에 통계를 보면은 여성의 환자 수가 전체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염은 여성 환자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5년 사이 40만 명, 40명도 아니고 40만 말입니다. 명이나 늘었다고 하니까 정말 네.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네. 저는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우리 네. 여성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무릎 관절염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놀라라. 둘 다 그만 빈둥대고 쭉 앉아봐라. 일어나서 앉아라. 앉아 있거든. 이렇게 누워서 들을 수 있거든. 당장하라 빨리. 빨리 앉아라. 진짜. 진짜 깜짝 놀랐잖아. 왜? 진짜 너 진짜 너무하네. 이래 새해가 밝았는데 뭐 계획 같은 거 안 세우나? 언니 내일도 저 해가 뜬다. 똑같아. 그래 계획 뭐 그거 말로 안 하고 귀찮게. 그렇지. 3일도 못 갈 거. 그 아들이 진짜 참말로 정말 자심3일도 일주일이면 10번이고 1년이면 120번이다. 자심3일이든 어쨌든 계획은 세워봐야 될 거 아니까 이왕 이래 된 거. 자 여기다가 내일 계획을 딱 세워봐라. 예. 한 개밖에 없다. 니는 나 다 썼지롱. 알아 이렇게 계획 세운다고 하는데 딱 쓰려고 딱 하니까
수수 써지잖아. 아, 이게 수수 풀리겠네. 수수 땡기네. 야, 얘부터 진짜 그럼 저녁에 먹도록 하고. 그래. 자, 그러면 내부터 한번 읊어볼게. 일단 첫 번째, 난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딱딱딱딱 넣을 거다. 100만 원. 그래. 그래서 이 예쁜 가슴에 물방울만한 모형물을 집어넣을 거다. 상상만 해도. 그리고 또 주사 아줌마 불러가지고 여기 필러를 맞을 거다. 그리고 멋진 남자 만나서 연애할 거다. 혹시 그 멋진 남자 만나서 말 타러 가고 뭐 이러려는 건 아니겠지? 알았다. 나도 좀 주사 아줌마가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나는 근육을 좀 만들려고 운동을 해야겠어. 아이고, 네가 살도 알겠다. 평소에 운동도 안 하는데 뭘 운동이고. 뭐라 카노 지금 평상시에도 열심히 진짜 내 진짜 운동하고 있거든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딱 하겠다, 운동 딱 한다 그 말이에요. 살 빼가지고 노처녀 딱지를 떼겠다 이 말이지. 조처녀가 아니고 그냥 아가씨 딱지를 떼겠다고 이 말이지. 아이고, 네가 생각한 게 뻔하지 뭐. 아 진짜 말이가 바보가 진짜. 그나저나 니는 뭐 할 건데? 나는 깨비깨비, 진도깨비가 되려고. 그리고 아니 하루에 내 그래서 1일 1백을 해가지고 공유처럼 다시 태어나겠다 이 말이지. 1일 1팩해서 네가 공유처럼 다시 태어나면 나는 1일 1팩해서 전지현으로 태어날 거다. 아니 몰라, 하여튼 나 1일 1백 해가지고 공유처럼 다시 태어날 거다. 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코트 한 돌로 사도 이거 뭐 추링 이제 지겹다 지겨워 이거. 그건 안 된다. 니는 추리닝 딱 어울린다. 그리고 내가 말했지? 100만 원 적금 딱딱딱딱 넣겠다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 용돈은 너희가 벌어서 써라. 너희가 벌어서. 알았지? 안 되지? 잠깐만 그 코트 날 사주면 안 되겠다. 나 그 코트를 입으면 거지 선전이라고 좀 되지 않겠나? 코트 이 얼굴에 코트 입는다고 뭐 달라지나? 내가 얘기했지? 100만 원 적금 넣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벌어서 싸. 안 돼? 아 코트 하나만 사도 코트 하나만 딱 하고 적금 넣으면 되잖아. 나 일단 운동부터 할게. 그래. 자기 계획대로 이제 해라. 나는 내 계획대로 할 테니까. 오, 이 스커트가 이게 진짜 운동이 되긴 되네. 무릎이 막 후끈후끈한 게 이게 살이 빠지는 거지? 야, 무릎이 후끈후끈거리면 되는 것 같은데. 어머야. 야, 무릎이 아니 그 뭐지? 불나. 뭔가 자세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스쿼트는 이 자세가 뒤로 자빠져야 된다 하는데 니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자세가. 뭐라 너 지금 내가 살 빠져서 예쁘고 늘씬해지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다 알거든?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아. 야호! 멋지다 멋져. 저 제정신 아니네. 제정신 아니야. 둘 다 똑같다 내가 봤을 때는. 자. 근데 좀 나봐라. 왜? 힘들어. 무릎이 너무 아파. 야야, 네 무릎이 두꺼운가 이거? 앞에 봐라. 어머, 야 봐라. 니 진짜 봐라 자세 잘못됐다 안 카드나. 지금 봐라 무릎이 두 번 부었. 그래도 좀 부었다. 아이고 잘한다 잘해. 니 딱 보니까 야 엄마랑 똑같아. 야 니 시골에서 우리 엄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야 맨날 쪼그려가지고 밭일 한다고 결국 무릎에 묻혀가지고 아프다 않겠나. 퉁퉁 붓고. 니도 딱 보니까 야 무릎 탱에서 관절염이다. 야 그래도 나이가 몇 갠데 무릎 탱에서 관절염이 됐어. 그건 아니다. 아니 뭐 무릎 탱에서 관절염이면 나이 많은 사람은 걸리는 줄 아나. 젊은 사람도 충분히 앓을 수 있어. 아니거든. 아니 병원 가봐라. 내 말 맞지? 됐거든 괜찮거든. 내 좀 살려줘봐라. 아프다고. 아이고 누나 속 시원해 사이다가 하면 되겠다. 아유 진짜.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은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젊은 사람도 앓을 수 있답니다. 네. 이 과연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한 선미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네. 걸까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두 분? 느낌이 왔어요.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선미 씨가 이제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또 스쿼트 운동을 했잖아요. 무릎이 남아날 리가 없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뭐 노년층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말도 있던데 아니에요. 30대인 선미 씨도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잘 들어보면 정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무릎 관절염이 아니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아직 30대인 선미 씨는 그냥 무릎 관절염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예, 혜영 씨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 할 때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온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병이고요. 아까 VCR에서 보셨던 젊은 환자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2차성 관절염으로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오는 관절염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2차성 관절염, 외상 후 관절염으로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꽁트 속의 선미 씨는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그냥 무릎 관절염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무릎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릎 관절염이라니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내 무릎. 선미야, 괜찮나? 괜찮은 거 같나? 지금 이게 무릎 아픈데 지금 내보고 관절염이라는데 괜찮겠냐고. 무릎 어떡하노. 그럼 뭐 연초부터 뭐 찜질이라도 좀 해줄까? 그거 좋네. 빨리 해봐라 빨리. 내가 말한 거 붕어 진아. 무릎 관절염, 온찜질이 낫나, 냉찜질이 낫나? 그거야 나도 모르지. 윤 간호사, 네, 부르셨어요.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얼음 그리고 온찜질. 좋았어. 우리 한번 해보자고. 좋습니다. 자, 시작하자. 네, 지금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둘, 셋. 그러니까 냉찜질이 좋은지 온찜질이 좋은지 실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잠깐 뜨겁고 차갑고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아니, 모르겠다. 왼쪽이 덜 아프냐고, 오른쪽이 덜 아프냐 이 말이지. 잠깐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모르겠다 진짜.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시라고요. 어쩔 수 없다. 강도를 더 높여라. 네, 알겠습니다. 이야! 모르겠다고. 아유, 진짜.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에는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이 좋답니다. 철원 씨, 혜영 씨,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긴가민가 하긴 한데 저는 정답을 O로 하겠습니다. 선미 씨가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해서 무릎이 아프고 무릎에서 열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냉찜질로 먼저 열을 식혀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굉장히 따스하게 말을 하거든요. 차가운 말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말도 따뜻하면 풀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온찜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이 경직된 게 풀려요. 근육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온찜질이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정답은 철원 씨 말씀이 맞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그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 좋은 적절한 찜질은 온찜질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온찜질과 냉찜질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질병에서 한 가지만이 정답이 아니라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하는 게 맞고, 먼저 냉찜질은 대표적으로 그 외상에 의한 스포츠 손상이라든지 인대가 늘어나는 그런 손상에서 급성기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상이 아닌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도 다소 좀 무리한 일을 했거나 붓기가 생길 때는 일시적으로 2, 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일상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에서 적당한 것은 붓기가 없고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온찜질이 좋겠습니다. 온찜질은 그 주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관절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주변의 근육을 유연하게 해줘서 그 관절염 통증 그리고 관절염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르신들 보면은 좀 몸을 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뜨끈하게 해주면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무릎이 쑤시고 아픈 분들 계시다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외에도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네. 그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통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통증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그 통증이 어느 부위,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통증의 양상이 어떤가가 중요하겠습니다.
통증의 위치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료를 볼 때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어디가 불편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온 삭신이 쑤셔가지고 아파서 어디가 아픈지 분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 경우에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게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에 의한 통증의 위치인지 아니면 인대나 근육, 힘줄에 염증이나 붓기가 있어 생긴 통증인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통증의 양상은 좀 무리하게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일을 했다든지 이럴 때 악화되고 쉬거나 활동량을 줄이면 좋아지는 그 통증의 양상이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양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끔 물이 찬다거나 붓기가 생긴다는 환자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경우에는 그 무릎이 좀 굽혔다 폈다 할 때 좀 뻑뻑한 느낌 그리고 어떤 할머니들은 무릎이 뿌듯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일 처음 뿌듯하다고 하시길래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관절염이 있어서 물이 차고 그것 때문에 뻑뻑한 무릎을 뿌듯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와 같은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진행될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가 O자 변형 할머니들 말씀으로는 안개다리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안개다리가 되거나 그 다음에 무릎이 완전히 펴지거나 완전히 굽혀지는데 제한이 있는 강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싶은 게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비수술적 치료로 보존적 치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 보존적 치료로 관절염을 증상을 완화시키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보존적 치료와 이후에 말씀드릴 수술적 치료를 다 모두 통틀어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 즉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낫기 위해서는 세월을 거꾸로 돌려서 20대, 30대 무릎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보존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의 최종 목표는 통증을 줄이고 무릎 기능을 향상시켜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고 하고 싶은 여가 생활 그리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없도록 하는 게 목표이겠습니다. 먼저 비수술적 치료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생활 습관의 변경 그리고 운동과 적절한 휴식 보조기나 필요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개씩 살펴보면 첫 번째 생활 습관의 변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만이 관절염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위험 요소인 만큼 체중 줄이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약물 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이며 관절염의 발생에도 비만은 악영향을 미치고 관절염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절염 진행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체중을 5kg 정도 감소시켰을 경우에 관절염의 진행이나 발생 위험들을 50% 정도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체중 줄이기가 가장 첫 번째 비수술적 치료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자세나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쪼그려 앉기나 양반다리, 흔히 저희들이 생활할 때 하는 자세들인데 그런 자세들이 연세가 드시고 관절이 안 좋을 때는 피해야 하는 자세에 속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달리기나 무리한 계단 운동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에 계단 운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계단 운동은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과 적절한 휴식인데요. 운동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면은 연골이 더 닳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반대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관절염의 악화보다는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운동으로 수중 운동이 되겠고 수영 아쿠아로빅이 있겠습니다. 수중 운동은 물속의 부력을 이용하여서 관절에 가는 체중을 줄인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추천할 만한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전거 타기가 있는데요. 고정식 자전거 역시 물속에서와 같이 무릎에 가는 체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안장을 통해서 체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부담이 덜 가게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을 할 때는 안장을 충분히 높여서 페달을 밟을 때 그 다리가 충분히 펴질 수 있도록 운동하는 것이 포인트겠습니다. 그리고 수중 운동이나 자전거와 함께 평지를 걷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평지 운동에 있어서 아스팔트나 시멘트와 같이 딱딱한 길을 걷기보다는 학교 운동장에 있는 우레탄 길이나 흙길을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적절한 신발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운동량을 조절해야 되겠고, 적절한 운동량은 일주일에 3, 4회 정도, 한 번 할 때 2, 30분 정도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조적으로 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릎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대라고 표현하는 무릎 보호대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무릎이 많이 붓거나 열이 날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신발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이용하여서 무릎의 안정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에 사용하는 보조기도 그 무릎에 가는 체중을 분산시켜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약인데요. 약은 먹는 약과 주사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1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단순 진통제가 있고, 그리고 흔히 병원에서 많이 쓰는 소염 진통 소염제가 있습니다. 이는 관절염, 즉 염증을 깔아앉힌 효과를 보는 소염제를 사용해서 염증도 완화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통증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글루코사민이라고 그 관절 보조식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그 문헌에 100%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시에 적절하게 가끔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 병원에서 많이 주사되고 있는 관절 주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골 주사와 뼈 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연골 주사는 연골에 그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윤활제를 공급하는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뼈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붓고 물이 차거나 이럴 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년에 4회 이상, 대개 6개월에 한 번을 추천하고 4회 이상은 맞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골 주사든 뼈 주사든 무릎에 감염, 고름이 잡히는 감염이 의심될 때는 절대로 맞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이나 뭐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약물 치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비수술적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리 치료도 좋긴 한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럼 원장님, 부득이하게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저는 참 궁금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아이고 이래가 어떻게 살겠노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은 크게 관절 내시경, 그리고 경골 또는 대퇴골, 뼈를 교정하는 절골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나 연골세포를 이식하는 세포 이식술이 있고,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이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그 관절 내시경은 1c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을 2개나 3개 정도 만들고 그쪽으로 카메라와 기구를 넣어서 파열된 연골이나 연골 조각을 제거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하지만 전체 관절염의 진행 방지에는 효과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완화에 효과가 제한되어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관절염에서 적절하게 수술을 한다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골 또는 대퇴골, 즉 뼈를 교정하는 절골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안개다리, O자 다리나 반대로 된 X자 다리이기 때문에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에 관절염이 한쪽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뼈를 정확하게 교정해 줌으로써 그 체중이 가해지는 것을 적절하게 분산시켜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흔히 O자 다리를 X자 다리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본인의 뼈와 관절 연골을 유지하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많이 적용해 드릴 수 있고, 하지만 단점은
그 뼈를 교정한 부분이 뼈가 붙어야 되는 골유합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발을 2달이나 석 달 정도 짚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TV나 매체에 많이 나오는 줄기세포 또는 다른 연골세포 이런 세포들에 대한 세포 이식술이 있는데 줄기세포는 그 연골이나 근육, 신경 등의 다양한 세포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포이고 이 줄기세포를 관절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수술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연골을 재생하게 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는 특히 O자나 X자 다리, 즉 다리 모양이 변형이 있는 환자에서 다리 교정을 할 때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술은 인공관절 치환술인데요. 이는 손상된 관절을 금속과 인공연골로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고 심한 퇴행성 관절염에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절의 한쪽만 마모된 경우에 부분적으로 인공관절을 할 수 있고 양쪽이 다 마모된 경우에는 전체 인공관절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공관절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그 내비게이션을 켜듯이 수술 중에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수술 부위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수술 진행 중에 정확한 수치를 안내받음으로써 조금 수술 결과를 높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최근에 인공관절 치환술의 정확성 그리고 결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개인 맞춤형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서 환자 개개인별의 뼈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에 맞는 기구를 제작함으로써 그 환자에게 고유한 인공관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의 뼈 모양을 3D 프린터로 만들고 이 뼈 모양에 맞는 인공관절 기구를 제작하여서 적당하게 환자의 가장 적절한 위치에서 뼈를 절개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개발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원장님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인공관절을 만들고 좋은 수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절이 가장 좋습니다. 그 관절로 건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따라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방에 있어서는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절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그 관절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절을 아끼는 부분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체중 조절이 되겠습니다. 체중 조절은 핵심이 5kg 정도만 체중 감량을 하여도 관절염 발생, 증상, 진행의 위험성을 50%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볼 때 어머니들께 체중을 좀 조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목표를 10kg, 20kg 너무 크게 가지지 마시고 3kg나 5kg 정도 먼저 1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셔서 조금 빼보면 그 효과를 직접 느끼실 수 있으니까 체중 조절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2번째로 관절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하자입니다. 관절에 좋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적절한 근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하여 건강한 관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길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었다가는 노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래요. 아파도 참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네. 자식들 걱정한다, 돈 든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고 지내시는데 하지만 증상이 있을 때 미리미리 치료해야 본인과 가족들이 나중에 고생을 덜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든든한 병원 김지환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